모집단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모평균, 이 모평균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 안에는 모집단의 시그마가 알려져 있느냐 또는 알려지지 않느냐, 또 n이 30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아이디어는 아주 평이하고 동일합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6.22번 보세요. 모분산이 4인, 그러니까 모분산을 안다. 사실대로 말할게요. 검정을 하는데 모분산 안다? 그 정도면 모집단의 평균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모분산을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단 매년 치러지는, 또는 뭐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규칙적인 통계 자료가 있다면 모분산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매년 매년 뭐 소비 지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환율에 따라서 값들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그것의 공통적인 이 분포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라는 걸 예측한다면, 이때 만약에 모분산이 시그마가 2였다. 시그마가 2였다. 그럼 이때도 2일 거야, 2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연구에서는 불가능한데요. 여하튼 모분산이 4다. 그럼 시그마가 2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뮤가 15라고 알고 있대요. 근데 세상이 좀 달라져서 뮤가 15보다 크다라고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크기가 9인. 크기 너무 작다. 야, 그럼 T분포다. 아니에요. 얘가 있기 때문에 그 Z분포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찾아보니 16.4를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상 어떻게 해야 돼요? 15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릴 거고 16.4가 좀 멀리 있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x바 마이너스 뮤, 여기에 값을 찾아줄 거예요. 얘를 어디로 가요? z분포표로 가가지고 얘가 어느 값인지 알고 싶은 거죠. 유의 수준이 뒤쪽에 나와 있겠네요. 여하튼 유의 수준이 얼마로 지금 들어있나요? 0.05인가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단측 검정이니까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쪽이 0.05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죠. Z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645가 임계치고요. 그러면은 갑자기 2.1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나왔네. 요거 값. 그래서 16.4에서 15를 뺀 다음에 3분의 2로 나눈 거죠. 그래도 2.1이 나왔어요. 1.64보다 좀 오른쪽에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15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16.4를 얻었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따진다면 그 말은 알파가 0.05로 안에서 본다니까 이거는 15라고 할 수 없다. 그럼 15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통계 검정량 관측값이 즉 16.4가 기각력, 여기서 통계 관측값은 16.4가 아니라 2.1이에요. 2.1이 기각력에 속하므로 유의수준 0.05에서는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즉 모평균 15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네. 모평균이 15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왜요? 왜냐면 제가 글을 잘못 썼기 때문에 수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주장했어요. 그럼 여기에도 이걸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장한 거에 대해서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방법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따로 없어요. 단 내가 2.326이었으면 2.1 안에서는 기각력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처음에 욕심껏 이걸로 해요. 그래서 2.326 안에서 기각력을 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안 되네. 그럼 알파를 빨리 줄여요. 그래서 0.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안 되네, 또 되네 하면서 그거를 왔다 갔다 좀 추정을 하고, 좀 조정을 하고요. 사실 왜 조정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얘가 채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거가 기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각력을 조정을 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책상의 무게가 48.6kg, 그다음에 표준 편차 6.25. 사람들은 50.5라고 알고 있대요. 이렇게 현재 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50개의 견본을 뽑아서 비교하니까 50.5. 좀 무겁죠. 그러면
야, 48.6이 아니라 50.5네, 무겁네 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따져주셔야 돼요. 단 이때는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냐 정도니까 는 아니다 이걸로 가야 돼요. 그럼 양측 검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0.01이니까 0.001 반대쪽에 0.005 이쪽에도 0.005가 되는 그러한 Z값을 임계점으로 찾을 거다라는 것을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48.6을 여기다 뒀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 50.5가 이쪽 어디엔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Z값 구해주시고 시그마가 있으니까 Z분포에서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8이네요. 2.58. 2.58보다 내 값이 관측값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2.15예요. 에이 이쪽에 있네. 네, 이럴 때는 사실은 0.05로 구해서 그렇지 0.01로 구해서 0.05로 구하면은 1.96이니까 되겠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0.05로 바꿔주는 게 좋고요. 단 쓸 때 어떻게 쓴다? 검정 통계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지 않으므로 유의 수준 0.05에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각하지 못한 이유는 0.05라 유의 수준 때문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48.6이다 라는 거를 시작으로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48.6kg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들도 같은데 이제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그림과 이야기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T분포를 써야 되는 데는 언제다? 30보다 작고 얘가 알려지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똑같이 과정은 똑같아요. 그리고 더 검정 통계량 값도 똑같잖아요. 통계량도 똑같잖아요. 그 대신 뭐만 신경 쓰면 된다? T분포 안에서 유의 수준에 맞는 임계치를 찾으면 된다. 비담배 회사에서 담배 한 개비당 타르 함량이 0.2mg의 저타르 제품을 출시했다고 선전합니다. 이 회사가 출시한 제품의 타르 함량이 0.2mg인지 검정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기 위해서 10개 피를 뽑아서 N이 10개죠. 10개 피를 뽑아서 조사한 결과 0.22로 별 차이가 없는데요. 0.22로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숫자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는 0.2와 0.215를 통계적으로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유의 수준은 0.005입니다. 표준 편차가 0.023으로 S가 주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N이 10개라서 작죠. 그리고 표본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T분포를 사용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회사가 새롭게 출시한 제품의 타르 함량이 0.2인지 유의 수준에서 그럼 사실은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0.2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0.215니까 0.2보다 많다라고 주장할 것 같아서 제가 가설은 이렇게 0.2보다 크다라고 세웠거든요. 단측 가설을 세웠는데요. T분포에서는 T9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유도 n-1이니까.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즉 내가 갖고 있는 x 바값을 T분포 9로 옮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분포 9에서 어디에 알파 값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임계치는 T의 0.02, 0.05, 9 이렇게 되는 거죠. 즉 T분포 자유도가 9인 T분포 안에서 0.05 값을 찾으면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럼 1.833이에요. 1.833. 그럼 1.833보다 내 값이 오른쪽에 들어가면은 임계치 아니 기각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직접 넣어서 봤더니 2.062. 아하, 역시 크네요. 그 말은 제가 아까 너무 조그만데 그랬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타르를 0.이라고 하는 것은 기각이에요. 따라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므로 유의 수준 0.05에서 규모가서 H주를 기각한다. 다시 말하면 0.2mg이라 할 수 없다. 저타르라는 주장을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저타르 0.2 아닌데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도 같은 내용에서 진행을 합니다. 단 제가 이 문제를 드린 이유는 직접 S를 구하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S를 구하려면 10개를 가지고 9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5.96과 0.734를 가지고 하는 거고 현재 이 사람들은 36.4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금 와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는이 아니다 또는 작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하게 되고 역시 그림 그려서 1.833 동일한 문제가 나와서 연습하시기엔 좋을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는 이쪽은 반대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833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624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1.624 기각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은 얘네들이 월소득 최저인 제품보다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도 같습니다. 모비율은 무조건 Z 검정이에요. 왜냐면은 값이 많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요 Z값이 앞에서 했던 요 표준화 값이잖아요. 그리고 이 표준화 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정규분포로 바꾸어 가지고 모비율 검정을 하시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S지역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추출했더니 320명 흡연을 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성인 흡연이 30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말은 사람들이 30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30보다 높다라고 보고 싶어요. 왜? 1000명 중에 320이니까 0.32잖아요. 그럴 때 이 0.32가 0.3보다 얼만큼 멀리 있는지 보고자 하는 거죠. 그때 통계량에 대한 값은 이게 비율이니까 P의 햇 마이너스 P 루트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내가 가진 P 햇이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는 P 햇, P 값, 이거 P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P 햇이 얼만큼 멀리 있는지 보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대해서 직접 넣어 봤는데 그리고 유의수준 0.05는 Z값 그대로 1.645예요. 단축이니까 1.645죠. 그랬더니 1.38, 1.64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Z값으로 옮겨서 0하고 그 다음에 1.645 했는데 1.38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30%라고 해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거죠. 30%라고 크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흡연율이 30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30으로 그냥 갑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문제도 같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집단에 대해서 차 또는 그 차에 대해서도 가설을 설정할 검증할 수 있나요? 두 가지로 가요. 하나는 남녀와 같이 완전히 독립인 두 집단, 그래서 두 독립 표본의 가설 검정 이렇게 되고요. 아까 다이어트 전, 후 이렇게 돼서 비교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서 한 집단의 평균을 검증하는 과정을 확대하면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비교한다는 것은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 비교를 하는데 그 두 모집단의 평균이 아니라 분산을 비교할 때는 차로 안 하고 비율로 해요. 그건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또 모집단이 서로 독립인 경우에 대응의 경우로 나눈다. 독립이면 남녀 이런 거고요. 대응이면 몸무게 전, 후. 둘은 살짝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우선은 두 독립인 그러면은 x1, x2가 각각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렇게 관계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에 한 개, 두 개, 세 개라고 놓고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표본 우리 앞에서 했던 신뢰구간 구하듯이 검정을 하시면 돼요. 단 이제 이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얘가 30보다 커. 그러면 상관없는데 네, 알려지지 않았는데 30보다 작아. 그리고 또 두 집단의 분산이 같아. 이러면 이제 아까처럼 합동 분산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좀 보면은 금방 확인이 됩니다. 페인트, 일반 페인트하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페인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일반 페인트는 0.42, 그 다음에 친환경 0.38. 그러면 0.38이 좀 작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작거든요라고 얘기했지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일반 페인트에 대한 모평균, 모비율을 줬네요. 친환경 페인트에 대한 모표준 편차도 줬고요. 따라서 표준 편차가 있으면 Z분포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H0는 같다라고 놓고 H1은 얘가 POC가 더 크다 이렇게 놓고 싶은 거니까 이거를 다시 반하면요.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다. 얘는 뮤1 마이너스 뮤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0.42에서 0.38을 빼면 0.04가 되잖아요.
그럼 0.04는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게 나오지 않을까. 따라서 이때의 포인트는 둘이 0이다 라는 걸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0.04가 좀 저 뒤이기를 바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Z값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도 역시 0이고요. 그 대신 Z값 안에서 0.04를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Z값 안에서 구하는데 임계치가 1.645죠. 따라서 1.645고요. 내 값은 어디에 있나 찾아보러 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찾아보러 갔더니 2.4네. 2.4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들의 차가 0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2.4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2.4가 있다. 기강력에 들어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결국은 통계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므로 0.05라는 이 유의 수준에서는 HG를 기각한다. 그 말은 일반 페인트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일반 페인트가 더 BOC가 높다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모두 30보다 큰 아주 대집단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분산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몰라도 30보다 큰 대집단을 뽑았으니까 이 식에 이렇게 직접 넣어가지고 N1분의 S1의 제곱, N2분의 S2의 제곱을 더한 분모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대신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니까 얘도 역시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다.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해두셔서 내가 현재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 사이의 차가 지금 0.03점이잖아요. 그럼 0.03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먼 위치에 있는가? 그러면은 내 연구가 뭐 주장하고 싶은 같지 않다라는 게 될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0.3점이군요. 죄송합니다. 0.3점이 어떤지 관측값을 찾아봤더니 1.276이에요. 그리고 알파가 0.05인데 지금 양측 검정이니까 1.96이거든요. 1.96과 비교해서 얘가 작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둘의 차가 그렇게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죠. 같다란 뜻이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들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집단이 또 작아. 그리고 두 집단이 작아서 S1의 제곱과 S2의 제곱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동분산이라는 가정하에 합동 표본 분산을 만든 다음에 추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합동 표본 분산 만드는 거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의 개수인 자유도만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자유도를 나누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T분포를 논할 때는 자유도가 필요하니까 두 집단을 합친 전체에 대한 자유도에서 찾아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거 연장선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T병원의 정의사는 비타민C를 하루에 3개 복원 1000ml 섭취하면 감기 회복의 기간이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섭취한 10명과 섭취하지 않은 15명 복용한 10명과 복용하지 15명의 평균 회복 시간을 봤더니 7일하고 10일 편차는 2일, 3일이 나왔어요. 10명이 7명. 이제 아무래도 의료니까 이 작은 값들을 가지고 하기에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하튼 이들로부터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합동 표본 분산을 구하는 내용도 순서상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를 구하는 걸로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SP의 제곱이 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얘네들이 SP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이고 루트 밖으로 빠진 게 이렇게 빠진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각각의 집단에서 10명, 17명, 10명, 15명이니까 한 명씩 빠지면 9하고 14니까 더하면 23, 그래서 23을 자유도로 갖고 있는 T분포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은 과정에서 7.0이라는 값을 얻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들 사이에 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차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네들을 Z로 옮겨도 역시 0이 되고 그 대신 그들의 그 값이 어디쯤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지금 임계치가 1.714가 되고 내 관측치는 마이너스 쪽이 있네요. 마이너스 1.714가 되고 내 값은 여기 있네요. 1.389. 아하, 아직까지는 좀 크네. 그 말은 뭐예요? 회복 시간을 줄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유의 수준 0.05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섭취했다고 해서 감기에 회복되는 시간이 줄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6.32번도 같은 아이디어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연습 한번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집단이 독립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다이어트 하기 전과 후의 몸무게를 비교한다던가 아니면 월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던가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한쪽에서. 부부, 남자, 여자를 비교할 때도 서로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들은 여하튼 삶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같이 변하는 것이 뭔가 영향을 주고받은 그런 부분이 있다. 짝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짝 비교, 대응 비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짝 비교, 대응 비교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요. 이들 사이의 차를 보시면 돼요. 즉 다이어트 전과 후다. 그러면 전에서 후까지 몸무게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빼기 차를 한 거를 하나하나 그냥 새로운 관측값으로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시면 돼요. 표준편차를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주 독특하게 기호만 독특하지 그렇게 독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차가 0이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다이어트 전후로 해서 사람들 40명을 대상으로 몸무게를 측정을 했는데 그들의 차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 차에 대한 이게 difference니까 차에 대한 평균과 차에 대한 표준 편차가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40개의 대상이니까 Z분포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원래는 이들의 차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다. 차가 0이 아니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으니까 D에서 0을 뺀 거로 기억하시면 돼요. D 바에서 0을 뺀 값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차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면 루트 n으로 나누어주는 그 원래 알고 있는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s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내가 이들의 차를 또다시 D의 값으로 논하고 이 값들을 가지고 지금 식을 세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95니까 2.6326보다는 훨씬 크네요. 그러면은 차가 있다 없다? 차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약이 효과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비교값이 3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T분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볼게요. 이렇게 자료를 줘요. 그러면은 전과 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뭐 여하튼 우리가 후에서 전을 빼던 전에서 후를 빼던 상관없어요. 만약에 후에서 전을 빼서 플러스 값이 나오면은 오른쪽 플러스에서 찾으면 되고 전에서 후를 뺐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왼쪽에서 찾아서 그 비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고 좀 플러스를 좋아하면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도 되고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빼도 되고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다가 제가 보니까 이들 사이에서 차가 있다. 얘네들을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뺀 게 큰 쪽에 작은 쪽을 뺀 거죠. 1.4, 2.2, 2.2, 2.4 이렇게. 지금 대부분 다 플러스고요.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 말은 연비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총 몇 개의 데이터? 20개의 데이터. 20개의 데이터로 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평균을 구하고 D바를 구하고 표준 편차 S를 구하고 S 구할 때는 19분의 1로 나누는 거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D바와 S 제곱을 구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 사이 연비에 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1.18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T분포에서 찾아줘야 돼요. 19에서. 그렇기 때문에 T분포로 바뀌어도 얘가 0이고 그럼 얘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알파가 0.05였으면 T분포 19에서 0.05가 1.729예요. 내가 지금 점을 여기다 찍은 거는 기각되기를 바라고 찍은 거겠죠? 그런데 6.35가 났어. 훨씬 좋게 나왔죠. 그러면은 거의 평균 확률 값으로 0.00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1.75보다 훨씬 좋은 말이 낫다는 이야기는 연비가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휘발유에 첨가제를 넣었을 때 연비가 증가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0.05에서도 한번 찾아봐라. 같은 아이디어인데 값이 좀 달라진 것 뿐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5에서는 아하, 여기 보니까 0.97로 1.795보다 작게 나왔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앞에서 네, 제가 지금 연비를 1로 높인다고 했을 때라고 해서 이 차가 1이다, 차가 1보다 크다라고 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0이다, 0이 0보다 크다랑 좀 다른 값이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 안에서 그 연비 1만큼 높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본 연구 결과로서는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첨가제 사용이 연비를 1보다 더 높인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모비율의 가설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 비율을 가지고 뭐 졸업자의 찬성 비율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나서 Z분포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럴 때 처음에는 이들 사이에 뭐가 없다? 차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하고 같다. P1과 P2의 차가 0이다. P1과 P2의 차가 0이다. 근데 나는 0이 아니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좀 다른 독특한 접근이 있어요. 뭐라고? 이들의 P1, P2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두 모집단의 합의 비율인 이걸로 바꾸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바꾸어서 한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지금 따로따로 놓는 게 원래는 정상이지만 내가 얘네들을 하나의 P 햇으로 바꾸어서 놓는 것을 지금 우리 연구에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P1과 P2가 사실 앞자리에서 우리가 알려진 거여야 되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P1 햇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햇을 넣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합동 표본 비율로 가는 게 더 안전적이라. 그러니까 원래 넣었었어요. 넣었었는데 이제 이 검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 얘를 합동 표본 비율로 가는 게 더 낫다라는 어떤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얘네들이 합동인 걸 넣은 다음에 그걸로 한 번에 뽑아서 묶은 거죠. 지금처럼 두 집단 안에서의 비율에 차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얘는 차가 없다, 차가 있다라는 걸 주장할 때 합동 표본 비율을 가지고 넣어서 계산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떨까 합니다. A와 B 두 사람은 지금까지 바둑을 100회 겨루었고 A는 54회 46회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100회 중에 이 사람이 54회 얘가 46회면 뭐 거의 뭐 5대 5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100분의 54, 100분의 46 이것도 이렇게 먼저 놓고 이들의 차가 어떠냐라고 볼 수 있지만 합동 표본 비율로 놓고 2분의 1로 놓은 다음에 2분의 1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값이 1.136으로 1.96보다 작아요. 그들 사이에선 차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없다라는 거에 반대인 차가 있다. 승부에는 차이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도 되지만 지금처럼 그들 사이 승부에 차이가 없어. 같다고 할 수 있어 라는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작은 쪽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매 식당 차이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비율을 서로 논할 때는 합동 표본 비율을 구한다라는 거 이용하시고 그 대신 지금 문제가 좋게 2분의 1이 나왔는데 2분의 1이 아닐 수 있으니까 루트 안에 계산 잘 참고하셔서 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정에 대한 내용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재미있고 의미가 없다 보다는 이렇게도 세상과 소통하는구나 라는 거 알게 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